예, 안녕하세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때까지 바람 왕창 들어있던 김정은이가 폭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도 폭망할지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자한당이 고개를 슬슬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쓰나미로 진입 활동 말동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자한당의 행태를 바라보는 우리 자유시민은 이게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실 자한당을 봅니다. 이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워낙 황당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사고 칠지 몰라가지고 아주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 애가 무슨 짓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자한당이라고 불리는 그 식견과 지능과 비전과 경륜과 이 도덕과 원칙이 부족한 집단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뭐 하여튼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했던 그 6개월 뒤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떴습니다. 이제 네.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태위태한 불안하고 참 철없고 욕심 덩어리 집단이 좀 정신 좀 차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외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 좀 창피해서 안 듣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가 한 것 같이 그렇게 보고 또 고소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좀 되는구나. 쟁점이 일정한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좀 기쁘기는 한데 그래도 불안해요. 오히려 박지원이 고수야. 네. 박지원이 야 왜 긁어부스럼하냐. 네. 니들이 그렇게 이해찬 같은 사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나경원을 뭐 존재하지도 않는 법, 국가원수 모독법. 그 존재하지 않은 지 30년 된 법인데 30년 전에 없어진 법인데 국가원수 모독법에 의해서 나경원을 처벌하겠다는 등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등 이러니까 오히려 뜬 거 아니냐. 니들이 지금 오히려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거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한당이 제대로 받아치긴 했어요. 예. 그걸 거론한 홍익표, 이해찬을 역으로 다시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는 거 아니야? 했잖아요. 예.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은데 그래도 요약해서 말하자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워낙 불리한 수세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탄핵 그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그걸로 보면은 지금 이쪽 586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 세력들의 어떤 공세가 여전히 굉장히 극단적이고 강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절대 막아야 되고 자칫하면 그걸 가지고 또 장난해서도 안 돼요. 첫 번째가 개헌 저지 혹은 개헌 장난에 말려들면 안 된다. 헌법 장난에 말려들지 마라. 헌법 장난에 말려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황교안도 아슬아슬한 발언했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들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경원이 너 잘했어 하는 그 발언에서도 나경원이 또 이현주 정부제 또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우리가 남북한 해방되고 새로운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새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헌법 가지고 장난치서는 안 돼요. 헌법 장난하지 마라. 두 번째. 두 번째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대의제가 구성되고 있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가장 중요한 거의 헌법률에 해당하는 게 선거법입니다. 그렇죠. 선거법을 가지고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서 장난을 치면은 국가의 존재성이나 주권의 심대한 침해가 와요. 설사 각 정당의 이익에 조금 차이가 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야합을 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제압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한꺼번에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선거법은 헌법에 준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미국 같으면 선거법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상원의 수, 하원은 제가 헷갈리는데 하원 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원의 수, 대통령의 선출 방식, 그 대통령 선거인단의 수, 그렇죠. 주별 선거인단의 수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의 헌법에 규정돼 있을 거예요. 헌법 그렇죠. 어멘드먼트에 수정안에. 그리고 주요 예, 예. 국가들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들에서 선거법을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의 그 일종의 그 야합. 뭐 협상이라고 부르는데 협상에 의해서. 사실 야합에 자기들의 있고 이익을 적절히 버물러서 야합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안정이 되고 난 이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요약하자면 헌법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두 번째 선거법, 즉 헌법에 준하는 법에 대해서 장난하지 마라. 둘 다 북한 해방 일어나고 난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게 그리고 실제 건드리려고 하는 계속적인 시도가 있어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두 개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불장난을 자꾸 하려고 드니까 자꾸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제 어린애가 몸집 큰 어린애가 자한당이라는 몸집 큰 네. 어린애가 물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셔널 아젠다가 자꾸 예. 흐려지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예. 국가의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사안들이 자꾸 흐려져 버리는 거죠. 정략적인 논쟁만 일삼고 소모적인 네네.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거법도 있지만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입법 장난인데 예.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지금 또 개혁 입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이 아니라 체제 파괴 입법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예를 들어 시장경제 원칙, 대의제법, 그다음에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교묘히 그 체제의 근본을 침식하거나 혹은 파괴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악법들. 일단 위헌 심사하기 전에 먼저 저질러 놓고 보자라고 해서 그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거기에 그 장난에 말려들면 안 된다. 또 스스로 장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살벌하게 요약하자면 헌법 갖고 장난하지 마라. 그다음에 선거법 갖고 장난하지 마라. 그다음에 삼불이니까 나머지 또 하지 말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뭐 온통 사반세기 동안 우리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야기됐는데 핵무장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핵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을 비핵화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미국이든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지 핵무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한 2개월 동안에 이 자한당과 그리고 우리 이 주요 우파 전문가들이 자꾸 그 카드를 선전을 해요. 전문가 맞아요? 뭐 어쨌든 공부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은 점잖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앵벌이들이에요. 뭐 그런가요? 근데 아니 아무튼 전문가 내지는 조 교수님 용어로는 전문가, 제 용어로는 먹물 앵벌이. 상황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구도가 변하고 그다음에 핵무장 자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뭐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밖에서 일정한 뭐 지식인이든 누구든 사인으로서 그러니까 공적 정치 세력 정치인이 아니라 혹은 언론인이 아니라 중요한 견해를 표방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혹은 이 상황 자체를 타파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가능한데. 그건 가능하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박머시기, 김머시기, 이머시기, 신머시기 같은 정치인이 판을 깔아서 지금 핵무장 주장을 어저께도 국회에서 했고요. 세미나를 오늘도 국회에서 지금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신머리가 나간 짓이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군인 출신들이 많고 혹은 뭐 안보를 군사를 전문한 사람인데 가장 우리가 기초적으로 얘기한 전술 전략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전략이나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는 핵무장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요구가 지금 집권을 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집권을 한 세력이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할 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핵무장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블라핑이 될 수 있어요. 집권 세력이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언더 더 테이블로. 언더 테이블로. 근데 지금 집권 세력이 문재인 586 집단인데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핵무장 결정하면 6개월 만에 핵무장해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586 집단이 여기에 핵무기를 딱 꼽고 있는 거야. 이건 인류의 재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냐고. 핵무장 옵션에 대한 사실은 분위기를 만든 거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그렇게 논쟁을 그렇게 생각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막는 만든데. 예. 근데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문재인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리 야당이나 전문가 이야기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집권 세력도 이 국제 게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시민사회나 야당도 호황된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을 엮어가는 고리의 중요한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있죠.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핵무장을 할 정도로 답답하면은 정권을 바꾸는데 총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루킹 갖고 싸워야 되고. 드루킹을 싸워야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문제 계속 제기하고. 그리고 뭐 고든창인도 이야기가 뭐 하듯이 우리를 제외한 우리 정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리고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50명, 한 60명 모여갖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다음에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랑 딱 얘기하고 외교위원들하고 만나고 미 상원 군사위원이랑 얘기하고 그렇죠. 미 하원 군사위원들이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그 정도 되면 백악관에서 존 볼턴 나온다고. 그렇죠. 존 볼턴이랑 간담회 하고 펜스 만나서 얘기하고 도란프랑 한번 리셉션 하고 그러고 오면은 문재인 정부 골로 가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놈의 지금 핵무장을 떠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뭐 그것도 중요한데. 해버려요. 그건 뭐 한 10여 명이라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생겨서 가면 다행인데. 영어 못해도 돼. 저같이 엉터리 써도 되고 저는 이제 그때는 차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문제를 최소한 우리 국민한테라도 이런 지금 안보 그러니까 이 국가 전망의 위기를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야. 그 이유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임져야 돼.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이유는 들쿵 재판부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당성이나 혹은 정권을 잡고 있는 통치의 권한 남용이나 혹은 이 난맥상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자리를 내놔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 교수님 점잖으니까 그 얘기 안 하는 저는 이 핵무장 주장하는 거 뭐 앵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핵무장 앵벌인데 뭐냐면은 제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제대로 살펴야 될 거 안 살핀 상태에서 지가 뭐 문재인 정부랑 뭐 한판 붙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만한 게 핵무장이라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자한당이 가짜 페이크 정체성을 가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집도끼로 주저앉히기 위한 마법 주문 같이 쓰려고 드는 거야. 이거를 지식인이란 자들이 김머시기 신머시기 같은 자들이 나서서 나발을 불어. 저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국내에서 정치 세력으로서 정확히 국민들한테 현 정부와 반대되는 또 위기의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내용의 메뉴들,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두 번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핵무장으로 비약을 하지 말고 그 중간 단계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인 큰 이 질서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문정부 말고 전체주의적 3종 세트로 트라이앵글로 달아나고 있는 가고 있는 문정부를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그리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쇠사슬을 끊는 국민들 전체를 다 몰고 간다 그러면은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바보같이 마지막 최종 단계도 그것도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고 이제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길을 그럼 이런 거 주장하면 쟤들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 될 수 있어? 저 미친 놈들 아니야? 저 골빈 놈들이네.
당장 입에 먹기 단 거 같이 보인다고 독약을 삼키는 집단 자살성 정당이네. 이렇게 되는 게 자한당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용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그 핵무장 우리가 그 미군 철수 때문에 인권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닉슨 닥터린 그다음에 카터 이 두 양정부의 한미 그 군사 동맹의 여러 가지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했다가 그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핵무장을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북한이 사실 1956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걸 국제적인 문제로 위기로 조장한 게 지금 사반세기 2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북한이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는 국가의 몰락이에요. 저게 돌아오지 않는 우리 왜 그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다리 있잖아요. The Bridge No Return. 즉 평양이 저런 극단적인 핵무장을 자기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핵무장 옵션을 했는데 우리는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용할 잘 관리할 생각은 못 하고 자꾸 간첩 같은 소리? 결국은 간첩 같은 소리. 그런 방식의 그 말하자면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이익도 없는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알아요. 핵무장이라고 하는 거는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지 실효적인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대체 저희 수권 정당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국민들 앞에서 다 중간 단계 다 묵살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효적인 저항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면은 힘의 균형이 필요하니까 저기 핵무장을 하자. 그 장난입니다. 망상이고. 제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첫째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장 시도를 인용을 하면서 핵무장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971년에 이미 인도차이나 세계가 적화된다는 게 확실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미국이 하도 답답하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제 망조에 들린 해예요. 그 해가. 그렇죠. 답답하니까 이제 그 소련하고 중국을 싸움을 붙이려고 이제 중국이랑 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유엔 멤버십에서 아예 대만을 호적을 파내고 그때 중국을 호적을 파내고 그 중국 빈자리에다가 중공을 갖다 꼽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6.25의 주적이 중국 아니에요. 사인한 당사자잖아. 횡덕횡간 누군가가. 6.25의 주적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친구가 된 상태야. 그렇죠. 나라가 망할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때 거기다가 그 짓을 저질러놓은 키신저 닉슨은 바로 쫓겨나 버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땅콩 장사 조지아 땅콩 장사 지미 카터인가 뭔가가 그 인간 지금 지미 카터 재단에 가서 글 써놓은 거 보면요. 김일성 북한 체제 빨아주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 이거 종북 사이트 같아. 그렇죠. 국정원은 지미 카터 재단 사이트 차단하세요. 그거 우리 민족끼리보다 더 악질적 사이트입니다. 그 정도로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돼서 지미 카터가 어느 정도 악랄했냐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 방한을 했을 때요. 79년인가 78년인가 방한을 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인들 민주주의로 해서 일어나라고 국회에서 연설을 6번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날 것을 사실상 선동을 한 국회 연설에 남의 나라에 국빈으로 와서 웃기는 땅콩 장사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라를 지키고 살아나야겠다. 미국 못 믿겠다. 그때 미국이 지금 20세기 내내 미국의 힘으로 보면요. 그때가 심연이에요.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힌 고시기대거든요. 70년대가. 그래서 우리가 핵을 무장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never mind. 하노이 회담을 보고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IQ 문제입니다. IQ가 그러니까 아니라 딴 욕심인데. 딴 욕심이 그러니까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우파 앵벌이 밑밥 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카트하고는 아마 정반될 겁니다. 트럼프는 정말 하잘것없는 락켓맨을 붕 띄어서 풍선에 바람 확 불어 넣어가지고 하노이에서 한꺼번에 싹 빼고 그 다음에 추락시키고 25년 동안 이 지긋지긋하게 진행된
평양의 핵장난 그리고 네. 중국의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장 혹은 세계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즉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WMD 전체 네. 그리고 인권 체제 그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저 그게 빅딜입니다. 정상화한다는 대한 미국의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너 죽어. 그거예요. 네, 최후 통첩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핵무장 주장하는 자한당 및 자한당의 의원들 그거 판 깔아주는 의원들 정치인들 또 그 주장하는 제야를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면 저는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 옛날에 말하자면 좀 진한 운동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불어로 프로보카토르라는 단어 있죠. 네, 그렇죠. 영어로 프로보케이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발적 주장을 해서 대중의 에너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서 소진시켜버리는 뿌락치예요. 이 프로보카토르가 이 대중에게 도발적 주장을 해서 대중 에너지를 막다른 골목에서 소진시키는 이 뿌락치가 운동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악질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문재인 뿌락치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들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게 현직 의원이든 전직 의원이든 그게 무슨 연구소 출신이든 뭐 군인 출신이든 저 사람 문재인 뿌락지 아니야 저거? 혹은 평양 뿌락지 아니야? 그걸 적으로 전개해 적으로. 그걸 본인들이 정밀하게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정말 정말 바보스러운 강박관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핵무장이라는 게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건 뭐 핵샘샘 오케이라는 그렇죠. 게 그거는 이디엇한 거고 그건 뭐 그런 측면에서는 문정부나 그거나 내용 똑같아질 수도 있는 결과로서는 출발은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멸망으로 이룰 수 있는 잘못된 결과고 그 사이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수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 전체의 그 안전 확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거. 그리고 타켓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권입니다. 이 그렇죠. 정권의 타켓을 놓고 다시 한번 이 재고를 해야 되고 마지막 항목들은 항상 정권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 대안으로서 수권했을 때 이 정권이 저질른 이 여러 가지 악행, 그다음에 그 무능함 이걸 넘어서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국민들한테 보내야 되고 뭐 그러려 그러면 상당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조 교수님 낙관 혹은 조 교수님의 신뢰처럼 그분들이 문재인의 악질적 불악지가 아니라 단지 잘 모르고 혹은 편하게 그냥 관성대로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게 믿고 싶습니다. 같이 뭐 토론이라도 한번 해야죠. 그거는 조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저같이 싸납고 살벌한 놈은 저거 문재인 뿌락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저는 의심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군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한당이 하지 말아야 된다. 우선 첫째, 헌법 장난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선거법 장난하지 말아야 된다. 셋째, 핵무장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 셋만 안 해도 저는 발 뻗고 자겠어.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렇게만 하면은 칭찬해 주셔야죠. 뭐 그 정도라도 했으니까. 안 했어.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살인 안 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당신 사기 안 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당신 강간 안 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지경까지 간 거야 우리가 자한당에 대해서. 힘들 때는 미니멈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 그냥 미니멈도 그냥 다 놓쳐버리는 온갖 망상들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개인화가 파편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세 가지 헌법 개정 연방제식으로 말려 들어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다음에 선거법을 비롯한 체제 변경적 입법에 대해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여야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화국이 아니라 지금 두 개의 공화국이 진지전, 허리전, 고지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세계관과 하나의 국가 가치와 헌법 체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물과 기름의
두 가지 공화국이 지금 공존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싸움하면서 전쟁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나 저기 자한당이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이끌고 있는 형해화된 해체된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아이덴티티를 자기들이 규정하고 있으면 저는 새 탈출 아니, 때려치고 안 해줘. 놀고 다녀요.